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계속 빌빌거리고 힘이 없죠. 1900선이 뚫리고 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멘탈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멘탈이 지치고 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마음은 더더욱 급해지기만 하죠. 지금 벌써 연말인데 올해 수익을 못 냈거나 손실 중이면 불안하고 굉장히 급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이런 지지부진한 시기에 포트폴리오 관리, 그러니까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다들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은 다를 테니까 제 생각을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장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 상승장이 아니다 보니까 장이 오를 때는 오르는 것들만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면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장세가 길게 보면 2018년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좌에 오르는 종목 몇 개 없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 같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수준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는 굉장히 지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내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 포트폴리오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 착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정보 전달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쓰레기 정보들도 많지만 정말 좋은 투자자나 대가들의 종목 분석법, 종목 선정, 투자 철학 같은 양질의 정보들도 클릭 한두 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이런 환경에서는 사용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데 몇몇 고수 전업 투자자들이나 뛰어난 투자자들이 분석한 특정 종목들만 짧게 급등하거나 가는 섹터만 날아가 버리는 장에서는 더 쉽게 착각에 빠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착각이자 환상이에요. 짧은 포스팅 글을 읽었으니 아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니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종목 소개를 한 사람은 수익을 올리고 나는 못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살라고 했는데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위험한 착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수익 환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애초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보유하지 않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낼 수 없었던 수익인데 마치 본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수익 환상에 빠지고 지금같이 마음이 급해지는 장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내가 기껏 잘 만들어 놨던 포트폴리오를 허물어뜨리고 저렇게 인터넷상에서 고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분석한 종목들을 마구잡이로 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락장을 견뎌보지 못한 초보일수록 더욱 심하거든요. 누가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거 담고 저 사람이 분석한 저 종목 날아가니까 급해서 저거 사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도 좋고 한 달만 기다리면 배당을 주는데 자꾸 가격이 빠지니까 일단 이거 팔고 저거 산 다음에 수익 보고 내가 판 종목 다시 사야겠다. 어차피 내가 있는 종목은 움직임도 없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어느새 난장판으로 변해요. 결과는 거의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 참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팬시하고 시류를 선도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투자일수록 수익이 좋고 높은 수익은 그런 데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큰 수익이 탄생하고 몇 배 오르고 한 번에 나를 부자로 밀어 올려줄 그런 투자가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은 그런 성과에 운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기적이고 큰 변화를 주는 투자는 투자한 시기, 투자한 금액, 투자하는 과정, 투자의 결과 모두에 운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수로 알고 있는 인터넷상의 프로 혹은 세미프로 전업 투자자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거나 호흡을 짧게 가져가거나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동향을 직접 파악을 해보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우수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질 높은 정보를 습득하거나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운영 방법이 있는 거죠, 다. 그런데 우리 같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 초기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만 싸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자와 무한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식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은 그 팬시한 종목으로 내나 고리타분한 종목에서 배당 등을 합해서 내나 똑같은 수익이에요.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잘 알고 있고 분석 가능하고 내가 추이를 추적할 수 있고 내가 틀려도 하방을 든든히 지지해주는 충분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경영자도 유능한 그런 쉬운 기업에 투자해서 우리는 승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들은 뛰어난 전업 투자자가 가진 강점들을 대부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런 강점이 필요한 투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투자를 하면 됩니다. 굳이 어려운 기업에 어렵게 분석해서 어려운 투자로 어려운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익 환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혹은 대부분 알 수 있고 손에 들어오는 종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확률 높은 투자를 지속해 나가자는 것이에요. 이게 수익을 장기에 확고하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핵심은 본인의 스타일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포트폴리오 운영 스타일이 뭔지,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스타일이 뭔지 먼저 찾아야 돼요.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원론적이고 입문적인 지식들을 먼저 습득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운용을 해보면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해줘요. 이런 스타일이 배당 투자일 수도 있고 자산 배분일 수도 있고 성장주 위주의 투자일 수도 있고 가치지표를 보고 싼 종목 사서 장기로 버티는 투자일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일 수도 있고 뭐 현금을 왕창 갖고 있는 투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이 섞이고 접목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스타일, 원칙, 철학을 정립하실 때는 원론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반드시 텍스트로 습득하셔야 되고요. 책은 요약본이 아니고 풀 텍스트로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책에 담긴 디테일이나 지혜와 지식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기 있으려면 나만 따라해라. 책을 볼 필요 없다.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해야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긴 과정이지만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철학 그리고 스타일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원칙과 철학, 스타일도 없는데 실전에 바로 들어가서 경험만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다거북 같은 거예요. 한 번씩 TV에서 보셨죠? 바다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건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단 그냥 중간에 안 잡아먹혔기 때문이에요. 그런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스타일과 원칙이 있어도 장이 좋지 않으면 포트폴리오 운영에 다들 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지지부진한 장일수록 내가 선택한 전략이 문제가 없고 포트폴리오 운영의 원칙이 있다면 그걸 갑자기 흔들면 안 됩니다. 고수해야 돼요. 저 사람이 투자한 종목이 날아간다고 내 거 팔고 저거 샀다가 이 블로거가 앞으로 어떤 섹터가 뜬다고 하니까 심도 있는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좋고 갈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그 종목들로 세팅하고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장이 박살나면 쫄아서 막 팔아버리고 다시 오르는 것 같으면 뒤늦게 다시 사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면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포트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하락장이라는 말은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방향이 맞다면 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전략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싸다면 좋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물타기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정리를 짧게 하자면 내가 화려한 기술과 최첨단 트렌드를 따라갈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굳이 안 따라가도 돼요.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루하루 해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수익 내면 같은 수익이고 꼭 그런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수익이 더 월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월등하다고 해도 모르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잘 모르면 그것은 월등한 기회가 아니고 열등한 리스크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전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싸움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투자해서 장기로 승리하려면 내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내 스타일을 정립하지 못하면 2018년, 2019년 같은 장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어디에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종목을 팔아야 하는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락장은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아무나 대부분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진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워낙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깊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석이 많아져서 글 몇 번 읽었다고 나도 모르게 저 기업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은 특히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투자 철학에 대한 리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연말인데 배당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콩 인권법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끄러운 연말인데 소음에는 귀를 닫고 차라리 딴 거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